반갑습니다. 글 쓰는 국어 대옥쌤 수업입니다. 오늘은 우리 수업 시간에 등교 수업 때 배웠던 통일성 있는 글쓰기 내용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성 있는 글쓰기란 무엇인가요?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통일성 뭐였죠? 그렇습니다. 통일성 있는 글쓰기란 글의 주제에 모든 내용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글을 쓰는 것, 그게 통일성 있는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통일성 있는 글을 쓰는 방법 우리가 배웠거든요. 첫 번째 단계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내용 계획하기 단계였습니다. 내용 계획하기 단계에서 세 가지를 꼭 계획했어야 하거든요. 첫째는 그렇죠. 글의 주제, 둘째는 글을 쓰는 목적, 세 번째는 글을 읽을 대상을 정하고 글을 씁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나면 그 글을 어떻게 쓸 건지, 무엇을 쓸 건지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죠. 그 고민의 과정에서 필요한 단계가 뭐다? 내용 생성하기 단계입니다. 내용을 생성할 때는 또 두 가지 단계로 나눠졌어요. 먼저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할 것. 그래서 내용 수집하기 단계에서는 내가 쓰려고 하는 글의 내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매체에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는 그대로 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선정해야 합니다. 이 선정의 기준이 되는 게 뭐였나요? 처음에 세웠던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제로 글을 쓸 건지, 어떤 목적으로 글을 쓸 건지, 그리고 어떤 대상을 목표로 해서 글을 쓰는지에 따라서 적절한 내용을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정한 내용을 그대로 그냥 적으면 되나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 내용들 중에 무엇을 먼저 적을지 하는 것들을 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내용 조직하기 단계라고 합니다.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내가 적으려고 수집하고 선정해 놓았던 그 내용 생성된 내용들을 먼저 비슷한 내용이나 관련 내용끼리 구분지어서 다발짓고 그 내용 중에 무엇을 먼저 할지 무엇을 나중에 할지 차례를 정하게 됩니다. 이 차례가 다 정해지고 나면 드디어 뭘 쓰면 되나요? 글 쓰면 되죠. 자, 처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쭉 적은 다음에 다 적었네 점 찍고 땡 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뭘 하셔야 되죠? 그렇죠. 반드시 고쳐쓰기 하셔야 됩니다. 고쳐쓰기 할 때는 먼저 수정, 첨가, 삭제의 원리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못 썼거나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문장이네 하는 것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 주셔야 되고요. 또 이 내용을 내가 왜 적었지? 이건 글 내용하고 상관이 없어 하면 삭제해 주셔야 되고요. 그 내용 써야 되는데 빠뜨렸어 하는 게 있다면 또 첨가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띄어쓰기, 맞춤법까지 꼼꼼하게 봐주시면 더욱 좋겠죠. 자, 그러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우가 글을 쓰는 과정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2쪽 펴주세요. 정우의 통일성 있는 글쓰기 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정우가 글을 쓰기 위해 계획한 내용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제시되어 있어요. 정우가 하는 내용을 통해서 글의 목적, 예상 독자, 주제, 그리고 이 글의 목적에 맞는 글의 종류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우의 대사를 봐주세요.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독도를 소개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내가 생각보다 독도를 잘 몰랐다는 걸 알게 되었어. 글을 쓰게 된 계기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 자료를 수집해서 친구들에게 독도를 설명하려는 글을 쓰려고 해. 어떤 설명이냐? 밑에 나옵니다. 이번에 열심히 준비해서 친구들에게 독도의 지리, 역사,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우 글을 쓰는 목적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친구들에게 독도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독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친구들. 내 친구는 중학생, 정우와 같은 중학생들입니다. 독도의 어떤 부분을 특히 알린다고 했나요? 그렇죠. 지리와 역사, 가치를 제대로 알린다 했습니다. 알리기 위해 알자. 자, 그러면 글의 종류는 그렇죠. 설명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계획에 따라서 정우는 두 번째 단계로 가서 내용을 생성하려고 합니다.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선생님이 뭘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백과사전을 먼저 준비했네요. 백과사전에서는 독도와 관련된 근대시대 이전의 기록들, 그래서 삼국사기에 신라장군 이사부가 511년에 우상국을 복속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우상국이 바로 독도다와 관련된 기록 내용도 찾았고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도 찾았네요. 그곳에는 태풍 같은 거센 파도는 새로운 손님을 데려오기도 합니다 하면서 쭉 내용이 나왔는데 독도에 파랑돔, 청줄돔, 노랑자리돔, 거북복 같은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들이 설명되는 다큐멘터리도 보았습니다. 신문기사도 수집을 했는데요. 순민기사 내용을 보았더니 국립수산과학원이 찾아가는 독도사진전에서 독도에 대한 사진 전시회를 연다는 신문기사문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뭘 찾았냐면 책도 찾아봤어요. 독도를 부탁해 라는 책에 봤더니 독도의 위치가 어디이고 그 위치가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다라는 거, 그리고 어족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고 독도가 이런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책을 찾았네요.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독도를 찾았더니 독도에 대해서 안내되어 있는 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 어떻게 글에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는 독도가 근대 이전에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독도가 아주 오랫동안 영토였음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요.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그런 다큐멘터리 내용은 독도가 환경, 생태학적으로 매우 가치 있다라는 내용의 자료로 활용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독도 사진전을 개최한다는 사실을 또 알려줄 수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독도의 위치적인 설명을 한 책의 내용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 찾아본 독도 자료의 내용에서는 홈페이지에서 독도는 어떤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내용을 생성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다라를 찾고 보니 조금 정우가 쓰려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우는 어떤 주제로 글을 쓰려고 했죠? 그렇죠. 독도의 지리, 역사, 가치를 알리는 글이었는데 가나다라 마중에 독도의 지리, 역사, 가치와 관련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나요? 그렇죠. 바로 다입니다. 다의 신문기사의 경우는 독도 지리 역사 가치의 내용과 상관없이 독도에 사진전이 열린다, 독도에 대한 사진전이 열린다라는 소식인데요. 그것은 독도의 지리와 역사 가치와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는 선정하는 게 좋을까요? 빼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주제와 거리가 머니까 빼는 게 좋겠습니다.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선정된 문장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보았는데요. 이걸로 내용 조직하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있는 것끼리 한번 묶어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독도의 역사, 독도의 위치와 구성, 독도의 지리, 환경 및 생태학적 가치, 근대 이전의 역사, 독도의 소중함을 알고 가까이 하려는 태도의 필요성, 독도의 기후, 독도의 가치, 경제적 가치, 독도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 현실, 현대의 역사, 지정학적, 위치적 가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같은 낱말들이 반복되는 아이들끼리 한번 묶어볼게요. 먼저 독도의 역사. 자, 역사와 관련된 아이들이 막 있어요.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요? 그쵸? 이 중에서 근대 이전의 독도의 역사, 그 다음에 독도의 현대 역사, 이렇게 끼리끼리 묶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독도의 지리. 자, 지리와 관련된 것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지리 어떤 게 있나요? 그렇죠. 독도의 기후도 독도의 지리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독도의 위치는 어디고 섬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독도의 지리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또 묶을 수 있을 만한 게 어떻게 있나요? 그렇죠. 가치? 이런 말들이 있네요. 그럼 얘들을 한번 묶어봅시다. 독도의 가치에는 환경 및 생태학적 가치도 있고요. 경제적 가치도 있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적 가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독도의 가치끼리 묶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자, 이 두 문장이 남거든요. 독도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과 독도를 소중함을 알고 가까이 하려는 필요성. 자,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들을 한번 순서대로 다시 차례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을 쓸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할 만한 거리 무엇이 있나요? 먼저 필요성을 벌써 바로 뭐부터 얘기하면 좋을까요? 이 글을 쓰게 됐던 정우의 이유도 생각보다 내가 독도를 잘 몰랐어 라는 거였거든요. 자, 그러면 처음에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은 독도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걸 맨 처음에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독도를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쵸. 보통 우리는 무언가를 소개할 때 처음 그게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독도도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죠. 독도의 역사는 이렇다. 그러면서 독도가 근대 이전의 역사는 이랬는데 현대에는 이렇게 지금 독도가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고 이런 모습이다 하고 현대의 역사를 제시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독도는 어디에 있는데? 하면서 독도의 지리를 이야기합니다. 독도는 어디에 있고 이런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독도는 날씨가 이렇고 그런 특징을 가졌어 라고 독도의 지리를 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역사를 가지고 이 위치에 있는 독도는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지? 그 내용이 가야겠죠. 그러면 독도의 가치는 먼저 경제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환경이 어떻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떤 생태적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도의 위치가 굉장히 특이해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이야기해야겠다. 이렇게 독도의 역사, 지리 그리고 독도의 가치를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중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독도의 소중함을 알고 가까이 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까지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거 한번 살펴볼까요? 3단계 내용 조직하기에 완성된 개요입니다. 독도를 잘 알지 못하는 현실을 먼저 제시해 주고요. 독도의 역사, 독도의 지리, 독도의 가치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독도의 소중함을 알고 아끼고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쓰기로 내용 조직을 완료하였습니다. 표현하기와 고쳐쓰기 단계입니다. 다음은 정우가 개요를 바탕으로 쓴 글의 일부분입니다. 이제 전체 글은 너무 기니까 본문 부분의 일부분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 글을 보면서 통일성 있게 글을 표현하는 방법과 고쳐 쓰는 방법을 알아보자 했습니다. 읽으면서 정우가 쓴 글에서 고쳐 써야 될 부분은 없는지 정우가 쓴 내용의 핵심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문단입니다. 독도는 경제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섬이다. 자, 그럼 이 문단에서는 독도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네요. 독도의 주변의 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이기 때문에 어류의 먹이인 플랑크톤이 풍부하다. 그래서 겨울과 봄에는 명태어장이, 여름과 가을에는 오징어어장이 형성된다. 그래서 수산물 자원이 풍부하네요. 그리고 이뿐 아니라 독도 주변에는 엄청난 양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것이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닌 경제적 가치는 엄청나다. 그래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독도는 서쪽으로는 한반도, 북쪽으로는 러시아, 동쪽과 남쪽으로는 일본에 둘러싸여 있다. 갑자기요?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독도는 서쪽으로는 한반도, 북쪽으로는 러시아, 동쪽과 남쪽으로는 일본에 둘러싸여 있다 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렇죠? 위치에 대한 내용인데 경제적 가치를 논하는 문단에 함께 있네요. 이 문장 이대로 둬도 될지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입니다. 여러 단계의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독도는 다양한 암석과 지형, 지질 구조가 있기 때문에 해저 화산의 성장과 진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가치가 있다. 해저 화산의 성장과 진화의 과정을 보여주네요. 또한 독도는 동해를 건너는 생물의 중간 서식지이자 지금까지 사람의 접근이 어려웠던 곳이다. 바위섬인 독도는 비가 오면 빗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식물이 살기 어렵다. 그래서 독도는 희귀한 생물들을 만날 수 있다. 이 문장 이상한데요? 살기가 어려운데 독도는 희귀한 생물들을 만날 수 있다? 어느 문장, 이 두 문장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문장이에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뒤 내용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독도의 하늘에는 괭이갈매기를 비롯하여 노랑부리, 백로, 흑비둘기, 금새, 노랑집박이 등이 날고 바다에는 파랑돔, 노란신뱅이, 개볼락, 미역치, 말전복 등이 헤엄치고 땅에는 곰딸기, 성장대, 개간냉이, 왕호장 등 다양한 식물이 산다. 여러분, 아주 다양한 이런 동물들이 있고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대요. 그럼 어느 문장이 문제인 겁니까? 그렇죠. 바위섬인 독도는 비가 오면 빗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식물이 살기 어렵다라는 문장은 많은 동식물들이 잘 살고 있는 독도라는 전체 문단의 내용과는 연결되지 않는 것 같네요. 자, 이 문장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이따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독도에 살았던 희귀한 생물 안에는 독도강치도 있다. 독도강치는 독도를 중심으로 동해 연안에 살았던 바다사자이다. 덩치가 크고 지능이 좋았던 독도강치는 먹이가 풍부한 독도 주변에서 수만 마리가 서식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 무자비한 포획 이후로 독도강치는 멸종되었고 이제는 박제로밖에 볼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이 문단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독도강치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자, 그런데 이 글 문단에서 가에서도 경제적인 가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고 나에서도 섬 전체가 천연보호물로 지어되어 있는 이런 아주 환경적인 가치가 있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에서만 갑자기 독도강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나다의 흐름이 좀 끊겼거든요. 라를 한번 보시면 다가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다 문단이 적절한지 아닌지 다 문단을 통째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 문단 볼게요. 독도는 위치적으로 가치가 높다. 자, 독도의 위치적인 가치를 말하고 있어요. 앞에 가, 나가 그랬던 것처럼 이것도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아까 우리가 품었던 다의 의문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네요. 내용 계속 볼게요. 독도는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독도에서 200캐리 떨어진 수역까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이 수역 안에 어업 및 광물 자원 등의 경제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독도는 동북아 강대국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군사적, 전략적 충지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물음표 했던 문단들 좀 해결해보고 가도록 하죠, 여러분. 독도는 서쪽으로 한반도, 북쪽으로 러시아, 동쪽, 남쪽으로 일본에 둘러싸여 있다.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렇죠, 독도의 위치. 자, 독도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던 문단은 어디였어요? 그렇습니다. 짜자잔. 라가 독도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이 문장은 라로 가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바위섬인 독도는 비가 오면 빗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식물이 살기 어렵다라는 이 문장은 독도에는 아주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다라는 전체 문단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뭐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자, 과감하게 삭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단 볼게요. 가와 나와 라 모두 독도가 가진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었어요. 그렇다면 독도의 가치가 아닌 독도에 살던 강치 얘기를 하는 이 다 문단 어찌해야 될까요? 과감하게 그렇죠. 삭제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내용을 살펴보면 훨씬 더 통일성 있는 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쓰기 과정 함께 해보았는데요. 통일성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용을 계획해야 하고요. 그 다음 뭐죠? 생성해야 하고, 조직해야 하고, 표현하고,
고쳐 쓰는 단계를 거치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운 걸 실제로 글을 써봐야 할 텐데요. 저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과제는 우리의 언어 문화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자, 언어 문화의 다양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주제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정하시면 되고요. 이 언어 문화에 대해서 알리는 것을 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언어 문화에 대해서 뭔가 주장하고 싶은 글을 쓸 것인지 하는 목적은 여러분께서 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